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가 지금 26쪽입니다. 혼합물의 분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순물질이 있고 순물질은 한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당연하겠죠. 순수한 물질, 한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합니다. 자, 특징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 자체, 순물질이니까 고유한 성질, 뭔가 한 가지, 고유하다, 순수하다, 이런 개념하고 연결시키세요. 자, 특정 조건이 있으면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등등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리철, 다이아몬드 등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로 가보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그런데 혼합물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다. 자, 균일하다, 고르게 섞여 있다. 불균일하다,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성질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요런 게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터 있어요. 이게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물질에 대한 균일 물질만이 아니라 이 혼합물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순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은 공기, 설탕물, 식초 이런 거, 합금 이런 거 별표해 놨죠.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과일 주스, 흑탕물, 우유, 암석 이런 건 이렇게 보시면 요 자체가 좀 불균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뭔가 아주 미세하게 적혀 있는 게 써 있는데 보일지 모르겠지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인 경우 일반적으로 균일. 자, 액체가 균일하다고 보통은 외우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균일 혼합물은 투명합니다. 균일 혼합물은 투명. 자, 불균일 혼합물은 불투명. 아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물 중에 균일한 혼합물은 액체가 투명하대요. 한번 쓰세요. 불균일 혼합물은 불투명하대요. 자, 이런 건 좋은 팁이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화면에 선생님 화면에 지우개가루가 붙었는데 잘 안 떨어지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설탕물 같은 거 있죠? 설탕물. 자, 설탕물, 식초 본 적 있죠? 색깔이 살짝, 설탕물은 거의 색깔 없고요. 만약에 흑설탕을 넣으면 좀 색깔이 생기긴 하겠지만, 약간 식초도 거의 투명한 편이죠. 그런데 과일 주스, 좀 불투명하죠? 이렇게 색깔을 보세요. 이런 거. 흑탕물 당연히 불투명하죠. 우유. 이러고 나니까 훨씬 외우기 좀 편해지네요. 자,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의 밀도가 변화된다. 밀도 변화. 달걀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계속 넣잖아요. 그럼 얘가요, 눈에 보이기에는 투명한데 약간씩 뿌얘지면서 뭔가 농도가 진해지는 게 눈으로 살짝 보여요. 미세하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약간 흐릿하면서. 그래서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의 밀도가 커진다는 거냐, 뭐냐면은 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이지만 이 물 안에 소금이 막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위로 둥둥 뜨게 되는 겁니다. 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은 어떠냐? 자,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끓이면 불을 계속 켜놓으면 계속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우리 끓는 점 뭐였어요? 이렇게 평평해졌었죠. 원래는 순수한 물질. 응? 순물질일 때는 평평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혼합물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평평해지나 싶었는데 약간은 꺾이긴 하는데
이 꺾이는 게 이제 끓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릇 소독할 때 물에 소금 넣고 가열하면 이거 왜 그래요? 온도를 계속 올려. 온도를 계속 올리면 뭐 박테리아, 세균이 완전 죽겠죠. 세균이 완전히 그냥 순수한 물보다 소독하려고. 자,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 빨리 먹고 싶어서. 어, 끓기 시작하는 게, 어,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아, 이거는 빨리까지는 아니고, 뭔가 좀 더 맛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어는 점은요, 낮은 온도에,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잘 끓지 않고 잘 얼지 않아요. 이런 말도 써주면 좋겠죠. 잘 끓지가 않는다. 뭐 물에 비해서 그런 거죠. 잘 끓지 않는다. 사실 이런 선생님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듣고 일시정지해서 적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잘 얼지 않는다. 물보다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물에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소금물은. 물은 여기서 얼었는데 0도에서 얼었는데 얘는 한 마이너스 4도에서 그리고 계속 낮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제설제,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죠. 막 소금같이 생긴 거 막 뿌리죠.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워셔액. 겨울철에도 안 얼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얘네는요, 혼합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안 얼어야 뭔가 써먹지, 그치? 그래서 어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워셔액도 혼합물이라서 에탄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 얼어요. 나도 그게 신기하긴 했는데, 이제 알았네. 자, 그 다음에 고체와 고체가 이제 혼합했어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에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라고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낮은 온도에서 각 성분의 물질보다 그래서 땜납은 납하고 주석을 더한 게 땜납이에요. 땜납. 땜질한다고 하거든요. 금속인데요. 잘 녹아요. 그래서 금속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금속 연결할 때 퓨즈라는 게 있어요. 센 전류가 흐르면 녹아져서 아예 망가져 버려. 그러면은 고압 전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센 전류가 흐르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녹아져 끊어지도록 하는 게 오히려 그거 망가지는 게 더 낫습니다. 전류 차단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전류가 세게 흐르는데 이제 그걸 고치잖아요. 이렇게 전봇대가 있지.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어서 이렇게 도로에 가면 여러 가지 선들이 있죠. 그 중에서 고압전서 전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전기 기사님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고친단 말이야. 그럴 때 여기 고압 전류에 노출되면은 달라붙어요. 몸이 달라붙고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실제로 선생님 남편이 소방관이어가지고 고압 전류를 잘못 만지다가 전류 기사인데도 이거를 잘못 만져서 두 사람이 이 전류에 탔는데 떨어지질 않아. 탔는데 새까맣게, 완전 새까맣게 탔대요. 그 소방관 된 지 얼마 안 돼서. 새까맣게 탔는데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119에. 무섭다고. 이미 죽었고,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끔찍하죠?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고압 전류는 오히려 전류가 차단되는 게 나은 거예요. 자, 물질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는 순물질, 혼합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균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다. 자, 캐럿 보세요. 자, 합금이라는 건데, 이제 고유한 완전히 100% 순수한 순금이라고 표현하면 24K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1K라는 것은 순금에 약간 도금하거나 뭐 이런 건데요. 24분의 1. 전체, 원래 순수한 거에 24분의 1인 것을 나타낸다. 자,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이 100도씨보다 높은 것은 보세요. 순수한 물이 있고 소금물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소금이 물을 잡고 있어요. 기화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일로 날아가는 거 화살표들 보여요? 여기 화살표는 되게 촘촘하죠? 많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화살표가 조금 듬성듬성하죠. 소금이 물의 기화를 방해해요. 여기 소금이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 나가는 구멍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 겨우 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끓는 동안 물이 기화해서 농도가 진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더 많이 막는다. 써놔. 더 많은 소금이, 소금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촘촘해지죠. 소금이 촘촘해져서, 기화를 방해하는 거야. 기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농도가 진해져가지고. 기화도 안 돼. 물도 계속 있어. 막 소금도 계속 있어. 소금은 기화를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소금이 기화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지. 이거 했구나. 미안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잠깐만. 두 개 아니었나? 네, 네. 밀도차. 이 제목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이고, 놀래라. 액체 혼합물의 분리.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밀도가 작으면 무게가 덜 나가서 위로 뜹니다. 밀도가 크면 아래로 무게가 있어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거를 좀 이해하면서 외우세요.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밀도가 작다? 가벼워서 뜬다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 무게가 무거워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요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밀도가 작은 물질이에요. 이렇게 밀도가 큰 게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저기 여기를 이제 열어가지고 여기에 열어서 요렇게 밀도가 큰 거를 조금씩 얘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쭈루룩 따라서 요렇게 파란 것만 모으는 겁니다. 액체를 먼저 분리하고 밀도가 작은 위쪽도 입구가 또 있어요. 여기에 또 입구가 있거든요. 여기로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마개가 있어서 쪼르륵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분별 깔때기가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자, 액체 혼합물의 분리를 한다. 당연히 식용유가 둥둥 뜹니다. 위에 있어요. 위층이 여기 있죠. 참기름, 기름 종류가 밀도가 약해요. 그래서 무게가 없어요. 에테르,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는 얘가 무거워요. 얘가 밑에 가라앉아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것도 약간 거의 물에 가깝죠. 간장도 물에 가깝죠. 물에 가깝다. 물이 섞여 있어요. 사실 콩 그거랑 이렇게 만든 건데, 콩 가루가 들어가진 않고, 거의 물에 가깝습니다. 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밀도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가 된다. 자, 녹지 않은 액체에 넣어서 분리한다.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둘 다 녹이지 않아. 무슨 말인가? 자, 쭉정이가 있었어요. 벽시가 있고요. 쭉정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요렇게 생긴 그, 쌀, 벼, 벼죠. 이거 쌀이죠, 쌀. 근데 이 안에, 봐봐. 이 안에 선생님이 예쁘게 그려볼게. 이게 쌀이 요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쌀이 요렇게. 근데 가끔 쌀이 안 들어있어요. 쌀이 없어. 그러면 쭉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껍질만 있는 거예요. 그럼 가볍겠지. 껍질만 있으면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버리고 막 이러죠. 요거는 이렇게 키질해가지고 바람에 날려 버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 나풀나풀 잘 뜨는데 자 물에다 넣으면요 얘가 둥둥 떠요. 쭉정이들이. 그리고 벽신 안에 전부 다 쌀이 들어있어요. 쌀이 들어있어. 그리고 농도를 진하게 해요. 여기 중간에 이제 얘가 중간이지 뭐 소금물이 중간 밀도인 거예요. 소금물이 중간 밀도야. 다시 정리. 아이고. 밀도로 봤을 때 밑에 써 있구나. 소금물이 중간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잘 시켜줘요. 그래서 쭉정이는 뜨고 벽신이 가라앉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이 또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스티로폼하고 모래는 물만 그냥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금물이나 물로 섞이진 않아요. 녹지를 않아. 녹지 않고 그냥 뜨거나 가라앉거나 뭐 이렇게만 합니다. 자,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합니다. 사금을 채취하면요. 사금이 뭐냐면은 얘가 모래랑
금이랑 달라붙어 있어요. 사실 해변에 가서 모래놀이 하면 노르스름한데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해요. 거기 다 금이야, 금. 분리를 못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벌어. 분리만 잘하면 벌 수 있는데. 자, 이제 사금이냐면 이제 비율이 금이 좀 애지간히 많아. 완전 노란 느낌이 엄청 많은 그 흙이죠, 흙. 흙하고 금하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흐르는 물에 헹구면 밀도가 큰 사금이 남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샥 흘려보내잖아요. 물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은 천천히 해야지. 세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거운 사금, 금이 이렇게 모여. 금이니까 노랑으로 할까요? 금이 막 모여.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흙먼지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걸 또 하겠죠. 자, 혈액을 분리해 원심 분리기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거든. 혈장이 좀 가벼워요.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겠지. 얘는 흘려보내는 거니까 얘는 아래로 흘려보내고 얘는 남기는 거죠. 남김. 자, 혈구가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혈구, 혈장을 좀 분리해가지고 분리기를 사용해서. 그다음 기름 제거할 때는요, 기름이 당연히 둥둥 뜹니다. 위에 둥둥 뜹니다. 그러면요, 오일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흡착포 잘 붙어요. 기름을 쫙 빨아들여요. 걔네들은 위에서 기름만 쫙 제거하는 거야. 바닷물을 어떻게 다 퍼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치? 기름만 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강의 또 볼게요. 스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간편하게 스포이트로 식용유만 쭉 빨아당길 수 있는데, 경계면에 좀 섞여 있는 액체 있죠? 분리가 어려워서 그냥 좀 따로 그냥 버리던가, 그렇게 합니다. 중간까지는 조금 미세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 자, 플라스틱 이러면은, 좀 재질이 다르면요. 이제 에탄올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밀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A가 제일 가벼운 거야. B, C 순서야. 그래서 여기에 에탄올을 넣으면 이제 A만 딱 떠. 그래가지고 이게 걷어내. 그 다음에 물을 좀 더 넣어. 그럼 농도가 좀 약해지죠. 물을 넣으면 B가 또 떠. 그래가지고 밀도가 증가해가지고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액체 밀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좀 떠오르는 거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랑 밀도는 당연히 농도가 진하면 밀도가 커지죠. 촘촘해지죠. 농도가 진하다, 밀도가 촘촘하다. 이거랑은 관계가 있어요. 쭉정이가 안 뜨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 농도를 진하게 합니다. 반대로 벽시까지 떠오를 너무 진해갖고 쌀이 있는데도 막 둥둥 떠올라. 이러면은 이제 농도를 연하게 해야죠.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학습지를 푸세요. 그래.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 써줄게요. 자, 여기 학습지를 합니다. 먼저 페이지 26, 28 학습지를 하고 가는데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5회를 끝내고 6회를 연달아서 듣기를 바라면서 지금 숙제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 29, 30에서 33 이거는 숙제로 하는 게 선생님 예상이지만 약간 예상을 빗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과 의논을 조금 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수고했습니다. 안녕.